자, 역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함수 일단 보자. 자, 함수 f가 뭐면은 1대1 대응이 되면 공역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1대1 대응이면 당연히 공역의 원소를 고르는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있겠죠. 몇 개만? 한 개만.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 개가 한 개씩 골라지는 거지. 그쵸? 그때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반대로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요건 1대1 대응 맞아요? 그치? 함수면서 다 서로 다른 거 고르고 있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f라는 걸 x에서 y로 가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f의 1은 4다. f의 2는 6. f의 3은 5다. 자, 요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역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기호로 f 마이너스 1제곱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호로 f 마이너스 1제곱 요렇게 하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역함수 읽는 게 뭐라고? f의 인버스 이렇게 읽어주면 f의 역함수를 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표현을 해보면 f 인버스라고 쓰고 4. 자, f 인버스의 4는 거꾸로 가는 거 누구야? 1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f 인버스의 5는 3이 되는 거고 5가 거꾸로 가면은 3을 고르는 거죠. f 인버스의 6은 2가 되는 거지. 6이 거꾸로 가면은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역함수를 찾은 거야. 이게 f의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을 보고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역함수를 찾는 방법,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안에 정의역에 들어가는 원소랑 치역이 되는 원소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자, 원래 f1이 4였는데 f 인버스 4는 1이 되는 거죠. 해서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야. 즉 대입하는 x좌표랑 나오는 y좌표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함수가 f의 3이라는 게 100이야. 그럼 이걸 보고 나는 f 인버스 100은 3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역함수는 서로 자리를 바꾸는 관계다. 역함수가 있다면, 역함수일 때.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야. 언제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왜냐면 봐봐.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는 함수는 맞죠? 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다 골랐으니까. 해서 얘는 함수는 돼. 자, 그럼 거꾸로 가는 역함수인지 역함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4도 출발을 했고 거꾸로 5도 출발을 할 수 있고요. 6도 출발을 할 수 있는데 7번이 출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우리 함수라는 건 다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7번이 출발 못하니까 이거는 역방향 함수는 없는 거야.
역방향은 함수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함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역함수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x좌표랑 나오는 치역, y좌표의 자리를 바꾸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역함수 식을 구할 때 x와 y 바꾸기, 이게 포인트야.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구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연습 한번 해볼게.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y는 뭐 3x 더하기 1,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역함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x랑 y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문자만 자리 바꿔주는 거야. 문자만. 앞에 붙은 개수까지 같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문자만 서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함수니까 y는 꼴로 정리를 시켜줍시다. 자, 이렇게 되고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요게 이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역함수 식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x랑 y를 자리 바꾼 다음에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그게 역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역함수의 성질. 자, 역함수를 2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왜? 거꾸로 갔다가 다시 보내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 그리고 이 2번째 성질이 아주 중요한 건데, 2번째 성질이 아주 중요해.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뭐가 된다? 그대로 나온다. 즉, 항등함수가 된다란 얘기야. 항등함수가 된다.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 아까 여기서 F 합성, F 인버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합성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F의 F 마이너스, F의 역함수, F 인버스의 4. 근데 F 인버스 4가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는 F1이 되는 거고, 그럼 F1이 얼마야? 4죠. 한 번만 더 해볼게. F 인버스의 5. 그럼 F의 F 인버스의 5니까 F의 3이 되는 거고, 그거는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한 거에다가 4를 대입해 버리면 그 결과로 누가 나온다? 4가 나와요. 4를 대입했더니 4가 나와. 5를 대입했더니 5가 나와.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 우리 뭐라 불렀지? 항등함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합성을 하게 되면 무슨 함수가 돼버린다? 항등함수가 돼버린다 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2번째, F랑 G를 합성했는데 항등이 돼버렸어. 항등함수가 돼버렸어. 그러면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란 얘기야. 우리 위에서 확인했잖아.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래서 G랑 F랑 합성을 했는데 항등이 났다. 그러면 G가 F 인버스랑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거, 요걸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 하는 거 볼게. 자, 내가 이렇게 F에서 G로 다이렉트로 가는 걸 G 합성 F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자, G 합성 F를 인버스 반대 방향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누구부터 따라가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G부터 거꾸로 가는 거지. G부터 거꾸로 가고 나중에 F부터 거꾸로 되는 거지. G부터 거꾸로 간 다음에 F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G부터 거꾸로 하고 F부터 거꾸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합성의 역함수는 역함수를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도 바뀐다. 순서도 바뀐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순서도 바뀐다. 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다른 거, 나중에 하는 것부터 먼저 따라가게 된다. 자, 그리고 역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는 자, 역함수는 아까 역함수식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역함수라는 건 x, y 자리 바꾸기.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대칭 이동 관점에서는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x, y 자리를 바꾸는 관점은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랑 같은 관계다.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자, 우리 함수 fx. 자, 우리가 이 관계를 보고 바로 뭘 찾아야 되냐?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 x랑 y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얘도 여기 자리를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인버스니까 그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f의 역함수니까 f 인버스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리 바꾸기로 뭐든지 해결하면 되겠어요. 자리 바꾸기로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 요 두 개 이용할까요? 요 두 개. 즉, 요 1차 함수가 마33 지난다. 그리고 2,7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 두 개 연립시키면 A랑 B 값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도 지금 역함수의 값에 대한 문제지. F 인버스 2가 0이라는 값으로 나온다. 그러면 F0은 2다. 이렇게 자리 바꾸기를 바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힌트를 보고 F0이 2잖아? 이렇게 F2가 3이다. 이런 힌트가 숨어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0,2랑 2,3 지난다. 대입해서 연립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 역함수가 있어야 된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 우리가 1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1이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1보다 오른쪽에서는 2x로 그려주세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런 1차 함수죠. 요런 1차 함수로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x가 1이면 이걸 따라가야 되니까 1,2를 지나가야 되고 기울기가 2짜리
기울기가 2짜리 요런 y는 2x 요런 그래프를 따라가야 된대. 어디서? 1보다 오른쪽 부분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자,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생겨야지 1대1 대응이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릴 게 1차 함수 직선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겼어. 그럼 이제 1대1 대응 되나요? 가로로 그었을 때 두 점 만나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죠?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탈락. 파란색이면 안 돼. 자, 그럼 연두색처럼 이렇게 가로로 쭉 그으면 여기서 이제 가로선 그으면 엄청 많이 만나는 거니까 얘도 1대1 함수가 안 돼요. 아, 무조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보라색처럼 아래로 내려가게 그려야 하겠다. 그래야지 가로선 그었을 때 단 개씩만 만나는 1대1 함수가 되고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즉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인 2 곱하기 1 빼기 k가 양수여야 한다. 그러면 k는 1보다 작다. 요 범위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 표현, 역함수가 있다라는 표현이랑 1대1 대응이라는 표현, 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줍시다. 자, 16번. 자,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즉, 역함수 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 해봅시다. y는 2분의 1 x 더하기 a.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x랑 y를 이제 자리 바꿔봐. 그리고 y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역함수 식이니까 바로 b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a는 1이 돼야 된다. 바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yx 자리 바꿔서 식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을 구하는 게 편한데 다른 게 들어오면은 바꾸기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 더 말해줄게요. 자, 요걸 보고 f 인버스의 0이 마이너스 2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f-2가 0이라는 걸 바로 볼 수 있는 거지. 자리 바꾸기로. 그래서 일단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f-2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니까 이게 0이 되려면 a는 1이다. 요렇게 찾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값을 통해서 미지수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자리 바꾸기 스킬로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면 a를 찾고 나면 어떻게 해? fx가 2분의 1x 더하기 1이니까 그럼 또 여기서 힌트 뭐 있어? f0이 1이다. 그럼 f 인버스 1이 0이다. 이렇게 또 자리 바꾸기 한 번 더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b 빼기 2가 0이니까 b는 2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통해서도 찾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역함수. 자,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역함수 분배할 수 있는데 자리까지 바꿔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리 바꾸기. 자, 그러면 얘를 풀라 그러는 거는
F 인버스에 G 인버스 E 이걸 구하라는 거고, 자 여기서 G 인버스 E가 얼마예요? 뭐 별표라면은 우리가 이걸 찾는 방법은 gx를 역함수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리 바꾸기를 써야 되는 거야. g의 별이 2가 되도록, 즉 g에다 별 대입했더니 2가 돼야 된대. 그럼 바로 나오죠. 별은 1이어야 된다는 거. g에다 1 넣어야지 2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g 인버스 2가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1, f 인버스 1. 그럼 또 이거 f 인버스 1도 역함수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네모라고 한다면 f 네모가 1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게 1이 되려면 정답 3분의 2가 돼야 되겠다. 자, 그다음 2번. 자, 역함수 분배부터 할게요. 그럼 밖에 f가 있었고, 이거 역함수 분배하면서 자리 바꿔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기억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뭐?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랑 합성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돼요. 항등함수라는 건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합성해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좀 쓰고 들어갈까? 항등함수 합성 G 인버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에다가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대입한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항등함수의 성질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 자, 그럼 우리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거니까 G에 누구를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2가 되나 이걸 찾는 거라고. 그럼 정답은 3이 되겠죠. 3 넣어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을 이용해서 역함수 구하기. 일단 구하는 값. 역함수 분배해서 A를 넣어달래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게 F 인버스 A가 어떤 자식인지 찾으려면 F 네모가 A가 되는 걸 찾는 거죠. F에다가 누굴 대입해야지 A가 되나. 여기 보이지? 이렇게 F에다 누굴 넣어야 A가 되나. 근데 여기가 누구인지부터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직선이 지금 뭐야? Y는 X잖아. 그래서 여기는 Y좌표가 A인 거죠. 그럼 X도 뭐야? A가 돼야 되겠지. 왜? Y는 X잖아.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곳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B, B, 여기는 C, C, 여기는 D, D니까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다 찾아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시 구하라는 거. 우리 F에 누굴 넣어야 A가 나오나? 자, F 함수에다가 누굴 넣어야지 A가 나오나? B를 대입해야지 A가 나오죠? 그래서 F 인버스 A는 B가 된다. 찾는 거는 F 인버스의 B를 찾는 거고요. 그럼 얘는 다시 F에 누굴 넣어야지 B가 나오나 물어보는 거니까 C를 넣어야 B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리 바꾸기로 풀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풀어도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자,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거였잖아. 우리가 함수값을 찾을 때 x에서 출발해서 y랑 만나는 곳,
x에서 출발해서 y랑 만나는 곳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자, 역함수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x에서 출발해서 y랑 만나는 게 아니라 y 쪽에서 출발시켜서 x가 만나는 걸 읽으면 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우리 지금 f 인버스 a가 b라는 거를 자리 바꾸기로 찾았잖아. 그쵸? 근데 내가 y축에서 거꾸로 보내볼게. a라는 y축에 있는 a를 거꾸로 태워서 그래프랑 만나는 거. 누구다? b다. 이렇게 거꾸로 보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보내서. 그래서 역함수 값은 y축에서 출발시켜서 x랑 만나는 거. 이렇게 반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알 때. 자, 그다음 19번. 자, 그래프 성질.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3x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3x 더하기 10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 대칭이라 그랬어. y는 x 대칭.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이 y는 x라는 거에서 대칭시켜주면 서로.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된다? 이렇게 보라색 모양처럼 생기겠죠. 우리 여기가 0,10이었으니까 y는 x 대칭시키면 여기는 10,0. 요렇게 지나는 요 보라색 선이 f 인버스 역함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y는 x 대칭. 자, 근데 우리 문제를 잘 볼게. 자, fx랑 f 인버스, 즉 역함수랑 교점을 p라고 한대요. 즉 지금 그림에서처럼 빨강색과 보라색의 교점, 여기를 p라고 부르겠대. 문제 이해되고 있지 지금? 자, 근데 이때 OP의 길이, 여기 길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럼 난 이 p의 좌표가 궁금해요. p의 좌표가 뭔지 알고 싶은데, 잘 봐. 우리가 원래 교점 구하려면 빨간색의 식도 알아야 되고 보라색의 식도 찾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보라색을 찾으려고 y랑 x를 자리 바꿔가지고 이렇게 식을 직접 찾을 수도 있어. 근데 복잡하지. 복잡하겠잖아. 근데 그림을 잘 보니까 내가 빨강색과 보라색의 교점, 이 p를 찾고 싶은 건데, 잘 봤더니 빨강색과 이 y는 x랑 교점도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빨강색과 보라색 교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보라색 식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빨강색과 그냥 나와 있는 식 y는 x, 얘랑 교점으로 구하자. 그래서 y는 3x 플러스 10이랑 y는 x랑 요 두 개의 교점을 찾으면 그게 누구랑 똑같다? p랑 똑같다. 그래서 y에다가 x 연립해주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 y좌표도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요 p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원점까지 길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5 더하기 25, 그러니까 5루트 2,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잘 기억해야 돼. 역함수랑 교점 구하라는 거는 원래 함수랑 그냥 y는 x랑 교점 찾는 게 된다 라는 거.